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1월 마지막 주 세계 경제는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과 단신 3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77만 8천 명으로 2주 연속 소폭 증가했다는 CNBC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인도 경제가 3분기에 마이너스 7.5% 역성장함으로써 25년 만에 리세션에 돌입하였다는 CNN 보도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 매장 방문객이 52%나 격감하였습니다마는 온라인 판매는 22% 증가하였다는 CNBC 보도입니다. 네, 오늘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11월 28일 오후 3시 45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이고요. 두 번째 단신은 중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지난 구정 때 우한을 방문했던 500만 명이 전국으로 되돌아가면서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주 추수감사절 휴일과 관련해서 5천만 명이 이동하였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된다는 뉴스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Weekly jobless claims higher than expected as the labor market takes hit from rising COVID cases. CNBC 뉴스 보시죠. 지난주 미국의 최초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77만 8천 명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숫자였고 또한 2주 연속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난 4월 이후에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꾸준히 줄어오다가 최근 2주간은 소폭 상승하였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2주 이상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 수는 607만 명입니다. 지난주에도 29만 9천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전에 200만 명에 비하면 아직도 그 3배나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휴가가 계속 연속되고 동절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고용 상황이 추가 악화될 소지가 커졌습니다.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줄지 않고 늘고 있는 가운데 실업수당 청구 자격이 소멸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규 실업수당 청구 자격이 없는 실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팬데믹 언임플로이먼트 어시스턴스 프로그램 수혜자가 지난주에 8,019명 감소해서 31만 1,67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13주 초과해서 실업수당을 수혜한 사람에 대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인 PUA 이머전시 프로그램이 지난주에 46만 6천 명 증가하여 총 915만 명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13주 초과 수혜를 하였기 때문에 머지않아 수혜 자격이 박탈될 소지가 커졌습니다. 지난주 중 실업수당 총 수혜자 수는 13만 5,297명이 증가했습니다. 11월 7일 기준으로 2,045만 명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1년 전의 150만 명에 비해서 7배가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고용 지표가 악화되는 가운데 밝은 측면의 경제 소식도 있군요. 첫째,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큰 1.3% 증가했다는 소식.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경제 성장률이 33%에 달하였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India suffers first recession in decades. CNN 뉴스 보시죠.
인도 경제가 지난 2분기에 마이너스 23.9% 역성장에 이어서 3분기에도 마이너스 7.5%의 역성장을 함으로써 25년 만에 2분기 연속 역성장한다는 리세션에 돌입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 활동이 크게 제한됐기 때문이죠. 현재 인도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보면요. 지난 주말 현재 935만 1천 명이 확진되었는데 이는 세계 2위죠. 그리고 사망은 13만 6천 명이고요. 인도의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초기 봉쇄 조치가 늦었죠. 이후에 엄격한 봉쇄 조치를 하다가 최근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점차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3분기 중에 제조업 부문은 성장을 꾸준히 회복하였지만 서비스 부문은 두 자릿수 위축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이 폭이 커졌습니다. 한편 정부 지출도 크게 감소하였고요.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정책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군요. 최근 인도 경제는 중국 경제와 상당히 대조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 1분기에 마이너스 6.8% 역성장하였지만 2분기에는 3.2%, 3분기에는 4.9%까지 성장률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로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며 올해 여타 나라와 다르게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도 경제의 경우 지난 1분기에 플러스 3.1% 성장한 이후에 2분기에는 마이너스 23.9%, 3분기에 마이너스 7.5%의 역상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악화된 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재정자금도 상반기 중에 많이 집행하여서 추가 재정 지출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여기서 인도 경제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인도 경제는 지난 1991년 경제계획에 들어간 이래 2018년까지 고도 성장을 유지해왔죠. IT 기반 아웃소싱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였고요. 저임에 기초한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었고 그리고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고도 성장을 시현할 수 있었죠. 오른쪽 경제성장 추이표를 보시면요. 2014년에 7.4%, 이후 8.0, 8.2, 7.2 등 거의 고도 성장을 유지해왔죠. 그러다 작년에 5.0%로 하락한 이후에 올해 1분기에 3.1%, 그리고 2분기에 드디어 마이너스 23.9%, 3분기에 마이너스 7.5% 리세션에 들어갔습니다. 인도 경제가 고도 성장할 당시에는 중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등 인도 경제 예찬론이 많이 나왔죠. 모디 정부가 급진적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중국의 안정적 성장 정책과 상당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거죠. 모디의 경제 정책이 제조 클러스터 조성 등의 성과도 내었지만 그러나 무리한 화폐 개혁과 금융 개혁의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죠. 인도 경제의 향후 전망을 생각하면요, 단기적으로는 전염병 넉장 대응에 따른 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될 듯하고요. 그러나 장기 관점에서 보면은 인도의 잠재 성장률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의 인구는 13억 1천만 명으로 현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7년이면 세계 1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군요. 소비 증가와 노동력 증가에 기여하겠죠. 두 번째로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세계 공급망,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이 중국에서 인도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그리고 저임에 기초한 제조업 육성이 성공할 것이고 또 거대 시장을 겨냥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네, 세 번째 뉴스,
Black Friday shopping in stores craters 52% during pandemic as e-commerce sales surge. CNBC 뉴스 보시죠.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판매 동향을 보면요. 우선 매장 내 인파는 작년 대비 52.1%나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20 내지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보다 더 크게 감소한 거죠. 요인은 최근 바이러스 사태가 급속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6피트 거리 두기가 확산되었으며 그리고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온라인 판매는 22%나 급증하였습니다. 전체 금액이 8.9 빌리언 달러 내지 10.6 빌리언 달러군요. 온라인 판매의 71%가 모바일 판매라고 하네요. 미국 소매 판매 연맹은 이번 휴가 기간 중에 총 소매 판매가 작년 대비 3.6 내지 5.2% 증가한 7,553억 달러 정도 내지 7,667억 달러로 예상하는군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단신 보실까요? 11월 28일 오후 3시 45분 유럽 중앙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집계한 세계 확진자 수는 11월 28일 현재 6,129만 9,371명으로 지난 6일 전에 비해서 6.4%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143만 9,784명으로 전주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내 확진자 수 변동이 74만 7천 명으로 증가했군요. 무서운 증가 추세입니다. 미국의 증가세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1276만 3,997명이 확진되었고 사망자 수는 26만 1,460명입니다. 지난 24시간 내 확진자 수는 32만 2,072명입니다. 지난주에 유럽의 증가세가 더 가속화되었는데요. 러시아가 4위로 올라서고요. 이탈리아는 또 8위로 올라서고 독일이 새로 12위에 부상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선진국 병처럼 보이는군요. 네, 두 번째 단신은요.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추수감사절 여행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미국인 5천만 명이 여행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없던 작년에 5,500만 명이 여행한 것에 비해서 소폭 감소한 데 그쳤네요. 그런데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주 요인은요. 지난 춘절 때 우한 방문객 500만 명이 귀환하면서 전국의 바이러스를 확산 유발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따라서 미국민들이 추수감사절에 5천만 명이 여행하였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백신 보급 소식에 너무 조기낙관한 건 아닌지 어쨌든 여행 귀환 후에 별일 없기를 기원합니다.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입니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의 호재로는 백신 개발에 호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악재로는 11월 고용보고서가 현재 상당히 부정적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악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가치주와 기술주 간의 순환매가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조업 관련 보고서, ISM 리포트,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요일에는 페드 각 지역 연준의 경제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또 나오는군요. 네, 요일별 일정은 첨부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제 커런트 이슈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